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목동 1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1, 2, 3단지가 이제 정비계획 어제부터 공람을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약 한 달간 이제 공람을 하고 그 정비계획에 이제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단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입지를 보게 되면 이제 뭐 1, 2, 3단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이제 1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신목동역, 이제 9호선 신목동역이 이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다. 그리고 1, 2, 3단지 모두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다 크기 때문에 뭐 26, 28, 뭐 평, 뭐 이렇게 다 크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2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3종으로 이제 뭐 환원? 종상향? 환원? 뭐 아무튼 종상향이 됐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비계획상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목동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이제 있고, 그리고 길 건너가면 여기 이제 중학교고 고등학교도 있죠. 그리고 요 라인에 이제 학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이쁜 케이스다.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제일 작은 평수가 20평형인데 16억 선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고, 27평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에 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27평이 2층이 17억 9천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호가가 한 3억 이상 오른 걸로 지금 나와 있다. 그리고 20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거의 이제 없고, 27평부터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가능한 면적이 한 27평 이상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면 26.2평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제일 작은 평수가 20평부터 제일 큰 평수가 이제 57평으로 돼 있고, 20평의 대지 지분이 14.68평, 그리고 57평이 43.17평.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제 큰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네. 요즘은 좀 많아야 뭐 한 30몇 평 이 정도 되는데, 40평 대지 지분이 40평이 넘어가는 평은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용도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2종이었다가 요거를 이제 3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공람이 이제 어제부터 4월 28일까지 이제 시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2종이 줄고 3종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이제 9.1% 정도 되고, 공원이 6.3%, 도로가 2.8%다. 그리고 여기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이제 2종이다 보니까 이제 기준 용적률이 190이 되는 거예요. 3종이었으면 21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허용 용적률이 지금 228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허용 용적률은 20%가 이제 맥스인데, 그러면 210이 돼야 되는데 지금 228까지로 이제 높게 나온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이 이제 250이고 법정상은 이제 300%까지 재건축을 한다.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으로 돼 있고, 신축 세대수는 이제 3,500세대, 그리고 임대가 428세대, 12.2% 정도 되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1,882명이라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1,190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63%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여기가 이제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분양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 수익이 상당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60 이하가 이제 729세대고, 60 초과 85 이하가 1375세대, 85 초과가 1396세대다. 근데 종전 평형을 보면 27평부터 57평까지가 1354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0, 여기 보시면 85 초과가 1396이니까 결국에 요 26평하고 27평이 뭐 전용 면적 65, 66 해봐야 간평가 잘 거의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26평, 27평 정도에서 8호 초과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세대수가 보자, 지금 1396이니까 대략 한 150여 세대 정도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150에 한 200세대 정도 되겠네요. 44를 빼면 144 빼면 1200세대고, 1200, 약 한 200세대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00세대 정도를 26평하고 27평 가진 사람들이 나눠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6평하고 27평을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로얄층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해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84는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59, 74, 84, 99, 121, 154.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비율은 7.7%고요. 그리고 여기 기준 용적률이 이제 190에서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여기 개방형 녹지를 이제 설치를 하면 최대 40%, 원래 20%였는데 그거에 이제 2배를 얹어줘서 이제 종상향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이제 녹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한 용적률 250%, 국적 상한 이제 300%까지 재건축을 하는 거고, 주차 대수는 1.45대 1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추정 비례율은 102.21%고요. 여기 이제 사업비 추산액이 2조 4,482억인데 거기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총 사업비 한 74%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평당 공사비는 한 800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개 다른 목동 단지들 같은 경우 요 공사비가 총 사업비 한 80% 언저리에서 이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좀 더 책정을 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대여금 이제 사업비에 대한 대여금 이자가 지금 보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300억 정도 되네요. 근데 연이자 5%에 48개월, 그러니까 4년 대여를 한다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다른 단지들 보면 2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넉넉하게 잡았고, 그리고 중도금이자나 이주비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개별 부담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전자산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평수 20평 같은 경우가 이제 13억, 그 다음에 21평 같은 경우가 이제 13억 7,500 정도, 그 다음에 26평, 27평이 16억 5천 이 정도 되고, 34억 6평이 뭐 21억, 20억에서 21억 정도, 그 다음에 45평형대가 뭐 22억, 45평형이 뭐 22억 5천에서 7천 뭐 이 정도 돼 있고, 가장 큰 이제 57평 같은 경우가 이제 간평가를 27억으로 추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모든 조합원은 이제 84 이상을 가져가게 되고, 평당 조합원 분양가 이제 84가 이제 평당 4,790만 원으로 추정을 해서 대략 한 17억 원이 조합원 분양가고, 일반 분양가는 한 2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평수인 이제 185가 세대수가 이제 9세대인데 분양가가 이제 40억 정도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이제 펜트하우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전용 154니까 분양 평수로 치면 이제 50평대 되는 거예요. 그게 26억 3천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담금 추산액해서 기존 평수에서 권리가액을 계산하고 각 평형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분담금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별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자 20평 얘네들이 권리가액이 뭐 13억에서 대략 한 14억 정도 되고, 전용 84를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 뭐 2억 9천부터 한 3억 7천 정도까지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27평, 30평 이런 것들이 전용 구구를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한 2억 5천 정도, 31평 같은 경우는 이제 5,9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0평대, 이제 34평부터 36평으로 돼 있는 것들이 결국 전용 1, 2를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얘가 전용 1, 2일 정도 되면은 거의 한 50평 언저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담금이 뭐 적게는 4,800부터 많게는 뭐 1억 1천 정도, 이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내고, 그다음에 45평부터 이제 57평 같은 경우는 45평은 이제 전용 154 하면 이제 50평대란 말이에요. 그럼 45평에서 이제 50평대로 분양 신청하게 되면 대략 3억대 정도 분담금을 내게 되고, 57평 같은 경우는 1억 2,300을 이제 환급을 받습니다. 근데 펜트하우스를 노린다 그러면 한 13억 정도, 57평 가진 사람이 13억 정도를 분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감도 분석인데, 평당 공사비는 이제 800으로 추정을 했고, 일반 분양가는 이제 2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당 이제 5,640만 원을 나눠 보니까 전용 84의 그 분양 평수가 이제 35.46평 정도 되, 어, 됩니다. 그리고 비례율은 이제 102.2%다. 근데 공사비는 이제 결국엔 이제 더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840보다는 거의 한 900, 한 49층까지 짓기 때문에 거의 900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게 일반 분양가를 이제 올리지 않으면 비례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비례율을 지금 얼마야? 5,640에서 5,710.
조금만 올린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비례율이 지금 이렇게만 가도 800에서 840으로 오르고 일반 분양가를 5,781만 원으로 하면 오히려 비례율이 약간 더 오르게 되죠. 그리고 만약 900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요게 3% 차이 나니까 비례율은 요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용 8사의 일반 분양가를 한 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증액분을 이제 일반 분양가를 좀 올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충당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 증액분은 일반 분양 가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이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실제 분양하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분양가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비례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퉁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이주비 이자랑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조합원이 별도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매물이 뭐가 있었냐면 자, 지금 20평 같은 경우 이제 84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6억에 있고,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는 지금 21억에 있는데, 27평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요거, 전용 84 바로 위에 거 신청할 수 있잖아요. 99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분담금표를 보게 되면, 27평을 21억에 사게 된다면, 전용 99를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은 대략 한 2억 5천 정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0평을 16억에 사면 내가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다시 한번 보면 84 신청했을 때 분담금이 3억 7천 3억 7천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주비 한 2억 재건축 부담금 일반 분양 많으니까 한 3억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그리고 27평을 21억에 사서 전용 99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분담금이 얼마였냐? 2억 5천. 2억 5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분담금은 이것도 뭐 한 2억 얼마 될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3억.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죠. 그래서 실매입가를 계산을 해보면 16억에 사서 3억 7천 내고 2억에서 실매입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용 99 같은 경우는 내가 21억에 사서 요거 5억에 7억 5천 정도 한다 그러면 한 28억 5천 정도에 맞죠? 28억 5천 정도에 전용 99 분양 평수로 치면 한 38평에서 한 40평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목동 2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목동 1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고요. 오늘은 이제 2단지, 그 다음에 이제 3단지도 이제 바로, 만들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자, 1, 2, 3단지는 이제 용도 지역은 이제 2종에서 3종으로 이제 종 환원을 한 단지이기 때문에, 얼추 뭐, 정비 계획은 이제 얼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평형 구성이 이제 종전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일반 분양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26평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 9천만 원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36평이 한 24억, 25억대 정도 올라와 있다. 그리고 44평이 28억, 28억 5천 이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이제 1640세대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8.6평입니다. 1단지가 얼마였냐면 1단지가 이제 26.2평이란 말이에요. 1단지 같은 경우 이제 평형 구성이 20평부터 이제 57평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2단지는 여기 보시면 26평부터 56평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평수의 대지 지분이 이제 지금 26평이 18.08이고 1단지의 20평의 대지 지분이 14.68이다. 그리고 57평, 1단지 57평의 대지 지분이 한 43평 되는데 2단지 56평이 뭐 42.3이니까 큰 평수들은 이제 대지 지분은 비슷하다.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26평은 이제 18평, 그다음에 20평은 20평, 14평.
14.68 뭐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 평형이 있는 20평이 있는 1단지가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작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비구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요 반대 이쪽에는 뭐 학원가하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학교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애들 뭐 학교 가거나 이제 학원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죠. 여기도 이제 3월 27일 날 이제 공람이 시작됐어요. 4월 28일까지 공람이고, 2종에서 이제 3종으로 이제 종상향이 됐고, 기반시설 기부 체납 비율은 이제 8.7%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공원이 이제 6.4%, 도로가 한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이제 3종이니까 이제 300%로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 층수는 49층이다. 뭐 1단지랑 똑같고, 그래서 신축 세대 수는 3,415세대고, 임대가 446세대, 13% 정도 되고, 토지 등수, 일반 분양 세대 수가 1,329세대, 굉장히 많죠. 일반 분양 비율이 한 81% 정도 됩니다. 재건축에서 이렇게 81% 나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4호초가 60 이하가 이제 810세대, 그 다음에 60초가 이제 85 이하가 1251세대, 그 다음에 85 초과가 1354세대로 돼 있다. 종전의 토지 등 소유자가 1640세대니까 결국 대부분은 이제 85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거고, 거기서 25평 소유자, 그러니까 360세대 정도를 이제 빼게 되면 한 1300세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평 소유자의 일부도 85 초과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30평부터 54평까지가 1270세대니까 대략 84세대 정도가 이제 25평 소유자한테 들어가니까 최대한 25평을 이제 매수한다 그러면 층 좋은 거 로얄층 남양의 로얄층을 매수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비율은 이제 6.9%고요. 얼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기준 용적률 210, 허용 230, 상한 250, 그 다음에 법적 상한 300 이렇게 갖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이제 1.47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 비례율은 102.28%입니다. 수입이 5조 거의 6조 되고 지출이 2조 1953억, 종전자산이 3조 7167억 정도 된다. 평당 공사비는 800만 원으로 추정을 했고, 여기 공사비가 총 사업비의 한 82% 정도 차지하더라. 근데 이게 좀 달라졌죠, 사업비가.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평당 800인데 공사비가 총 사업비의 74% 정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2단지 같은 경우는 82%니까 기타 사업비 비중이 1단지에 비해서는 이제 적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 여기 이제 114라고 되어 있는 게 34평이고, 평당 4,730만 원 해서 분양가가 16억 4천 정도 됩니다. 1단지는 얼마였냐면, 1단지가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여기 보시면 17억이란 말이에요. 17억과 16억 4천. 좀, 이 정도 좀 차이가 나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이제 5,500으로 해서 19억 천 정도 책정을 했고, 1단지 같은 경우는 84가 20억, 아마 대충 이제 한 9천만 원 정도, 1단지가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보면 26평이 16억 7천이고, 30평이 18억 5천, 그 다음에 34평, 뭐 36평 이런 것들이 22억 4천, 43평, 4평 그런 것들이 24억 6천, 가장 큰 56평이 28억 7천 정도로 추정을 했다. 그리고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16억 4천이고 106이 20억 천, 가장 큰 거 펜트 빼고 57평이 29억 4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의 주택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신축 평형이 나와 있고 요 값이 이제 분담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26평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가가 17억 정도 되고 전용 8살이를 받게 되면 6,500만 원 정도 이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1단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1단지에 여기 보시면 예, 27평 같은 경우가 8사를 신청하게 되면 한 1200 정도 분담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평의 대지 지분이 얼마냐면 여기서 보면 27평의 대지 지분이 20.06평이다. 그런데 지금 26평의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18.08평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2단지 26평이 대지 지분이 한 2평 정도 더 작게 돼 있지만 분담금은 오히려 1단지보다는 이제 1단지는 지금 1200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27평이 대지 지분 20평인데 보시면 27평이 1200 정도 분담금을 내는 걸로 돼 있는데 2단지 같은 경우는 6,500 정도를 이제 환급받는 걸로 나온다. 그리고 지금 30평 같은 경우는 이제 106을 신청하게 되면 1억 1,800을 내면 되고, 그리고 34, 36평 이런 것들이 106을 신청하면 이제 환급을 받고요. 130을 신청하면 7,800 정도 내면 됩니다. 그리고 40평대는 이제 전용 153, 이게 한 50평대 되잖아요. 50 초중반, 50평? 초중반 정도 되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1억 한 4,700. 그리고 가장 큰 거 56평 같은 경우는 전용 182를 신청을 하게 되면 260을 이제 환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만약 펜트하우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2억에서 한 27억 정도를 이제 분담금으로 이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1단지, 2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단지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입이 좀 더 높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사업비를 좀 적게 잡은 것도 한 가지 요인입니다. 요 봐봐요. 기타 사업비를 한 18% 정도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이제 나중에 관리처분 가게 되면 이런 비용들을 추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어디냐 사이트가 서울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에 가 보시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 도서 요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1단지랑 3단지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세액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저기 보면 뭐 102로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제 237동 103호 전용이 83이고 추정 견적가에 18억 5천이고 뭐 권리가액 나와 있고 각 평형별 환급금이 얼마고 이런 게 이제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간평가가 이제 결국에 층이 올라가면 결국 이제 간평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그 평균치 가지고 이제 분담금을 계산했더라.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때처럼 각 층별로 이제 종전자산 간평가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도 좀 달라지는 그런 식으로는 이제 계산이 되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 도시계획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람 기간에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람 기간이 4월 28일까지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 방문해 가지고 좀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이제 평당 800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일반 분양가를 이제 조금만 올려도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공사비 증액분 같은 경우는 충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 이자는 조합원 부담이고 당연히 재건축 조합 부담금도
이제 조합원이 이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1평 같은 경우, 아니, 26평이 네이버 부동산에 21억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만약 전용 8사를 분양 신청하면은 6,500만 원 정도를 이제 환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0.65가 이제 환급이 되고, 뭐 이주비 하고 중도금 이자 뭐 한 2억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맥스 3억이라고 보고, 추가 부담금은 이제 없다라고 보면 합치면 25억, 26억, 그러니까 25억 한 3,500 정도가 전용 8사를 이제 분양 신청했을 때 실매입가가 된다라고 보면 이제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서 아까 보니까 40평대가 네이버 부동산에 얼마나 올라 있었냐면 40평대 28억 정도, 44평이 28억 정도에 올라왔어요. 44평이 28억 정도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만약 전용 153이면 거의 한 53, 3, 4, 5평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걸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억 4,700 정도 분담금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4평을 28억에 사서 전용 153을 신청하면 1억 5천 정도 분담금 낸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억 5천 전용 153을 이제 분양 신청을 했을 때 그럼 이주비 뭐 한 2억 5천 이자 낸다고 치고, 재건축 부담금 3억 이렇게 하면 4억 7억 이 정도 하니까 한 35억 정도의 50평대를 매수한다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단지 정비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3단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목동 3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종암도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제 같이 지금 정비계획 이제 공람 중입니다. 근데 요 세 개가 재건축이 되면 만 세대가 넘어요. 이게 엄청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될 예정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27평이 19억, 19억 8천, 그 다음에 34평이 25억 5천, 그 다음에 44평이 29억 정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 27.9평입니다. 지금 평형을 보시면 27평이 이제 가장 작은 평수라고 되어 있고, 대지 지분은 이제 19.05평,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57평이 대지 지분 42.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한 2단지랑 거의 좀 대지 지분이 비슷하다. 2단지 보면 28.6, 근데 3단지가 27.9, 평형 구성 보면 26평, 대지 지분 18.8이고 56평이 42.3. 근데 3단지가 지금 27평이 19.05평이고 이제 57평이 42.5. 이게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정비 계획에 대한 공람은 이제 4월 28일까지 1, 2, 3단지가 이제 공람 중이고, 똑같이 2종에서 3종으로 이제 상향이 됐다. 기반 시설은 이제 도로가 1.9%고 공원이 6.6,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 여기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이제 9.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적률은 이제 3종이니까 당연히 300%로 하고, 최고 층수도 이제 49층. 신축 세대수는 이제 3,323세대고, 임대가 399세대로 12%.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1,336세대, 그래서 8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랑 비교하면 2단지가 이제 한 81%, 3단지가 84%.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요 8호 초과 그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39.7%인데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37.2%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작은 평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더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30평부터 57평까지 세대수가 988세대예요. 근데 8호 초과가 1237세대니까 대략 한 250세대 정도, 27평 소유자 중에 이제 250, 한 40% 정도가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한 8호 초과를 신청하면 이제 전용 9호가 되겠죠. 363세대가 이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비율은 이제 6.86%고, 이게 다른 데랑 다 얼추 비슷하고요. 용적률 체계도 이제 다 비슷하고, 주차 대수가 1.39 대 1입니다. 근데 2단지 같은 경우가 1.4, 47대 1이었으니까 3단지가 좀 이제 좀 적은 편이죠. 정비구역은 이렇게 돼 있고, 뭐 공원 있고, 뭐 일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 여기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추정 비례율은 지금 101.32%라고 돼 있고, 공사비는 이제 평당 800 정도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공사비 비중이 85%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타 사업비가 이제 15%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1, 2, 3단지 중에 비교를 해보면 3단지가 이제 기타 사업비를 제일 적게 잡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조합원 분양가 84 기준으로 보면 이제 평당 4,584만 원이고, 그래서 분양가가 대략 한 16억 정도 된다. 근데 2단지가 얼마였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84 기준으로 보면 16억 4,200, 그다음에 16억, 그럼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딱 봐도 결국에 이제 기타 사업비를 이제 적게 잡은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비슷하게 2단지랑 3단지가 기타 사업비를 비슷하게 맞추면 당연히 3단지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도 84 기준으로 보면 18억 7천으로 2단지보다 더 싸게 4천만 원 정도 더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관리 처분가야 이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지금은 3단지가 상대적으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저렴해 보이는 거지 실제 저렴한 거는 이제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제 그 전체 사업비 중에 이제 공사비 비중이 85%로 가장 이제 그러니까 기타 사업비를 이제 적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종전자산 26평 같은 경우 이제 종전자산이 16억 5천이고, 뭐 30평이 18억, 35평이 21억, 그다음에 46평, 44평이 25억, 그다음에 57평이 뭐 28억 5천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비 800이고 일반 분양가 5,500일 때 비례율이 101.32%고, 그러면 이제 880이든 아니면 뭐 950이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 결국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분양가가 평당 5,500에서 지금 5,775잖아요. 그러니까 5% 정도만 올리면 공사비가 한 10% 정도 이제 올라가도 비례율이 오히려 또 한 3%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만약 일반 분양가 5% 올리고 공사비가 800이었다면 비례율이 109%인데 공사비가 이제 880이 된 104가 되잖아요. 즉 5%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80 더하면은 평당 940이 되면 이제 6% 떨어지니까 비례율이 한 98%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를 일반 분양가 한 5%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 분담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평 같은 경우 이제 34평 84를 신청하게 되면 한 7,700 정도 환급을 받는다. 근데 2단지가 얼마였냐면 2단지가 보시면 2단지가 이제 26평이 84 신청하면 6,5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7,700, 한 1,200 정도 더 환급받는다라고 이제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6평 같은 경우 84를 신청을 하게 되면 7,700 정도로 이제 환급을 받고, 30평 같은 경우는 전용 9호를 신청하면
1억 정도 이제 환급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평, 38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120, 요게 이제 대충 분양 평수로 치면 한 48, 9평 정도 되는 거예요. 6,400을 이제 환급을 받는 거고, 44, 46평 같은 경우는 전용 145, 요거 한 54, 5평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2,800을 환급받는 거고, 57평 같은 경우는 전용 125를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억 5천 정도 이제 환급받고, 만약에 전용 175, 전용 175는 펜트하우스인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내면 펜트하우스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비 증액분은 일반 분양가 한 5% 정도만 올리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작은 평수였던 27평이 지금 19억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저게 가장 최근 거 맞나? 보자. 3월 22일이니까 그래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9억에 올라와 있고 한 7,700을 환급 받는다. 19억에 올라와 있고 마이너스 0.77을 환급받고, 이주비 이자 2억,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3억 된다고 치면 거의 4억, 4억 하면 한 23억 2,500 맞죠? 그러면 요거 빼면은 4억 2,300이니까 300, 4억 2,300 하면 23억 2,300 정도의 전용 84를 이제 매수하게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40평대 한번 해볼까요? 40평대가 지금 여기 이제 44평이 29억에 올라와 있죠. 29억에 올라와 있으니까 44평이 만약에 전용 145, 145를 이제 받으면 요거 한 50, 한 2, 3평, 분양평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1억 3천 정도를 환급받네요. 얼마였더라고? 29억이었나? 29억. 그러면 29억에 내가 전용 145를 분양 신청을 하면, 또 까먹었다. 1억 3천. 1억 3천을 환급받고, 이주비 이자 한 2억 5천이라 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3억이라 치면, 그럼 요거 빼니까 한 1억 2천이고, 그러면 4억 2천이니까, 그럼 뭐야? 33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전용 145. 그러니까 50평, 뭐, 50, 한 3평, 3, 4평 정도 되는 거를 결국 한 33억 2천 정도에 분양받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인업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를 보게 되면 지하철 5호선 이제 오목역에서 이제 약간 북쪽으로 위치해 있고, 지금 거리를 찍어 보니까 요 끝까지 찍으니까 835m, 도보로 한 13분 정도 거리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예,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지 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총 대지 면적이 54,000평 정도 되고, 세대수가 1848세대. 그래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9.4%, 4평입니다. 이제 엄청 많죠. 이때까지 정비계획 나왔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들 중에서는 가장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여기가 이제 3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5평의 대지 지분이 15.95평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 면적, 이제 분양 평수 대비 대지 지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리고 한 36평, 요것도 27.38평, 83평 가지고 있고, 지금 43평 같은 경우도 33.8평, 그리고 얘가 한 53평 같은 경우도 41.72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이제 엄청 많으니까 결국에
결국 이제 만약 분양 신청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담금을 안 내는 평수는 이제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요 금액, 요 대지집은 제일 작은 거 25평 같은 경우 대지지분이 19평이면 기본적으로 전용 84 정도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평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호가를 보게 되면 25평이 19억 4천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오늘 올라온 거는 14층이 19억 7천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18억 5천 거래됐고 작년 10월에 19억 5천 뭐 20억까지도 거래가 됐었다. 이렇게 보이네. 그리고 정비구역 결정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필지가 이제 두 개의 필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정비구역 결정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측에 보시면은 이쪽에 획지가 하나 있고 요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고 우측에 이렇게 획지가 하나 더 있는 식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단지를 가로지르는 여기 보시고 공공보행 통로, 그리고 파란색 여기 파란색하고 요 주황색이 이제 단지를 가로지르는 이제 그 공공보행 통로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공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감도를 보게 되면 요쪽이 이제 목동 야구장이랑 있는 데서 이제 요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쪽은 이제 목동 6단지고 여기가 이제 5단지다. 그래서 요 앞쪽이 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국회대로로 돼 있고 국회대로 쪽은 이렇게 이제 저층으로 배치를 했고 뒤로 가면서 이제 고층 46층 49층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리는 거 없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층 이상이면은 조망이 잘 나오는, 가리는 거 없이 잘 나오는 그런 동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건 배치도고요.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조감도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본 거예요. 이쪽이 이제 국회대로고, 그러니까 요런 동들이 이제 고층이죠. 49층, 46층 되는 그런,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4개는 이제 40층 이상의 고층으로 되어 있고, 요런 동을 배정받으면은 괜찮겠네요. 근데 평형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구나. 지금 요렇게 4개인데, 그러니까 요쪽으로 평형 배정을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요쪽 동에 고층으로 평형 배정을 받은 게 가장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정비계획이 이제 주민공람이 되고 있는데 1월 23일에 고시가 됐고 1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람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면적을 비율을 보니까 14.7%, 공원이 4.4%, 녹지가 5.1%, 도로가 이제 획지 아까 그러니까 왼쪽하고 이제 오른쪽 획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5.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이 좀 늘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3동이었던 게 좀 줄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공원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한 거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자, 건축시설 계획을 보게 되면 용적률은 3종이니까 299.98%,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으로 신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신축 세대수는 3,832세대고요. 임대가 564세대, 임대 비율은 14.72%. 이렇게, 그러니까 요 임대 비율이 살짝 높은 이유는 좀 뒤에 나오겠지만 기반시설 순부담이
다른 아파트들 단지에 비해서 좀 적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임대 아파트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분양 세대수가 3268세대고 토지 등 소유자가 1848명이다. 그래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1420세대, 일반 분양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76.84%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일반 분양 비율이 이제 가장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가 당연히 대지 지분이 많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면 60 이하가 987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1651세대, 85 초과가 1194세대고, 종전 세대수가 1844세대니까, 그리고 여기 60 초과 85 이하는 이제 여기는 84만 있습니다. 74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니까 거의 2800세대가 넘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일단 제일 작은 평수 25평을 가지고 있어도 매수하면 이제 84는 무조건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한 30평대 요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85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이죠. 자, 그리고 공공시설 제공 면적 이제 순부담을 보게 되면 4.6%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 비율이 순부담 비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적게 순부담하는 것만큼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서 용적률 300%를 이제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목동 아파트들 보면 되게 6% 전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4.6% 정도밖에 안 된다. 건축 개요를 보게 되면 뭐 대지 면적 또 나오고, 연면적, 층수 이렇게 나오고, 평형 구성을 보면 5984, 99, 124, 135, 151, 165, 185, 197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4의 세대수가 이제 가장 많아요. 1651세대고, 그리고 분양만 1599세대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신축 세대수가 3832세대인데 7664세대 7664대로 예정돼 있어서 두 대다. 그래서 세대당 주차 대수는 많은 편이죠.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이제 비례율은 이제 100.42%고, 자, 수입은 얼마냐 보니까 거의 한 7조 가까이 돼요. 6조 9,407억이다. 근데 조합원 분양 수입이 3조 7,905억이고, 일반 분양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2조 5,678억이다. 그래서 전체 수입의 일반 분양이 수입이 차지하는 게 37%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를 보게 되면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는 17억 1000 정도, 평당 4880 정도로 책정을 했고, 일반 분양은 59는 평당 5800, 84는 한 5400 정도 추정을 해서 84의 일반 분양가가 19억, 59가 15억 1000, 그리고 99가 지금 21억 5천 정도로 책정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평형 구성을 이제 큰 평수도 되게 많이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조합원 분양한 걸 뭐 1748세대라고 이제 분양 신청했던 걸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일반 분양 99가 54세대가 일반 분양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현금 청산자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제 조합원들이 분양 시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99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게 이제 안 나오고 아마 84 이하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총 비용을 보게 되면은 총 사업비가 2조 5821억이었어요. 근데 공사비가 이제 2조 1915억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84.87%를 차지한다. 근데 평당 공사비를 얼마로 했냐 보니까 평당 800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과 이주비 대출 이자는 이제 제외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비율을 보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기타 사업비 비율이 한 15. 대충 한 3%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뭐 최근에 했던 그 어디냐, 그 7단지가 아니지, 이제 9단지, 이제 9단지에 비해서는 기타 사업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9단지보다는 좀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종전자산은 이제 어떻게 추정을 했냐 보니까, 자, 25평은 18억 2천으로 추정을 했고요. 29평 30평은 19억 5천, 그리고 33, 4평은 22억 6천, 그 다음에 42평 43평 44평까지가 이제 26억, 49평 49평부터 53평까지가 30억 5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근거는 뭐냐? 24년 12월 9일에 한국부동산은 시세 하한가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요거 일반 분양가랑 이제 그 공사비에 따라서 이제 비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표입니다. 예, 현재 공사비가 이제 800으로 돼 있기 때문에 800으로 했을 때 비례율이 100.42%였어요.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당 5,500만 원이고, 근데 공사비는 당연히 올라갈 거다. 그러면 86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비례율이 96.57%, 대충 한 4% 정도가 비례율이 낮아진다. 근데 만약에 일반 분양가를 요거 대충 계산하면 한 5% 정도 올린 거죠. 그렇죠. 5% 정도 올려서 평당 5,800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비례율이 얼마가 되냐면 공사비가 860만 원이래도 104.53% 정도는 유지를 하더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평당 60이 더 올라서 이제 92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례율이 한 4% 정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한 100% 이렇게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 공사비가 결국엔 920만 원까지 올라가도 일반 분양가를 한 5% 정도만 올리면은 비례율은 현재 비례율은 100%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담금 추정액을 보니까 25평형 같은 경우가 대지 지분이 19평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정도 되면 되게 한 84 정도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84를 신청하면 1억 1,500을 이제 환급을 해준답니다. 근데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뭐 한 19억 7천 뭐 이 정도로 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 사게 되면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1억 1,500을 환급해준다. 그럼 29평하고 30평을 가지고 있으면 41평, 그러니까 전용 9구 41평까지는 한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가 있고, 33평에서 36평 소유자는 49평을 분양 신청하게 되면 대충 2,9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면 되고, 42평에서 44평 소유자는 59평을 신청하게 되면 대충 한 6천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면 된다. 49평에서 이제 54평 소유자는 71평을 신청하면 5,700을 환급해주고요. 75평을 신청하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를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담금이 거의 없이 받을 수 있는 평형 자체가 크죠. 그러니까 25평이 35평 받고, 30평이 41평 받고, 33, 뭐 36평이 49평을 이제 거의 분담금 없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공사비는 결국엔 지금 800으로 돼 있는데 결국 얘가 이제 920만 원까지 이제 올랐을 경우 일반 분양가를 한 5% 정도 인상한 한 평당 5,800만 원 정도의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비례율은 거의 100%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주비 금융이자나 중도금 금융이자는 조합원 부담이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조합원이 부담한다. 그래서 자, 처음에 25평이 19억 7천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올라와 있었는데 84를 신청하게 되면 1억 2천을 환급을 하고 환급을 주고 뭐 이주비 이자 대충 2억 재건축 부담금 대충 이렇게 이제 한 2, 3억이라고 본다면 실매입가는 1억 2천 빼니까 18억 5천에 그럼 21억 5천이네. 21억 그쵸. 21억 한 5천 정도에 매수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5평 가지고 요걸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평수가 이제 커지게 되면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거의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평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작은 평수도 제일 작은 평수보다는 큰 평수를 거의 분담금 없이 몇 평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인 업체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 7단지는 이제 목동역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바로 역세권 단지고요. 지금 이렇게 위성 지도로만 보더라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죠. 여기 보면 이제 2,550세대로 돼 있고 목동역 바로 앞에도 요 남쪽에도 지금 한 4동 정도가 이제 7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 대지 면적은 이제 54,495평이고 세대수가 2,550세대라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21.4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3종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급 면적을 보게 되면 7이 그러니까 22, 23, 24, 27, 37평 이렇게 돼 있고 지금 22평 같은 경우가 대지 지분 17.08평이고 23평이 15.49평. 그러니까 공급 면적이 작은데 전용 면적이 큰 7위가 대지 지분이 더 많고 23평은 전용 면적이 이제 53이란 말이에요. 전용 면적이 작으니까 대지 지분도 15.49평으로 작다. 그러니까 KBC 세도 16억 4천, 15억 4천 이렇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7, 8, 24평 같은 경우는 이제 18.52평 가지고 있고 27평이 19.15평, 37평이 29.1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급 면적 대비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지 지분당 평당가를 보면 이제 제일 작은 게 22평이 평당 9,600, 23평이 9,900,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정도 이렇게 되고 37평은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평대 말고 이제 30평, 40평 이렇게 이제 분양 평수 공급 면적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요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지 지분당 평당가가 이제 분양 평수가 공급 면적이 커지면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지금 23평 같은 경우가 16억 8천, 17억 8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2평이 17억 8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23평과 이제 22평이 이제 가격이 똑같다라면 대지 지분이 더 많은 22평이 이제 을 매수해야 되겠죠.
자, 1월 달에도 이제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지금 74 23평,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작은 거죠. 예, 15억 8천, 뭐 15억 7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왼쪽이 기정이고 오른쪽이 이제 변경된 겁니다. 기존에는 지금 단지 내에 이제 공원이 있고 일부 이렇게 쪼가리 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데 이제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역 바로 근처에 이제 1종 1번 주거지역이라고 이거 표시되어 있는 게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1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연결 녹지,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목동역 바로 옆에 문화공원이 있고 연결 녹지,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공공공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뒤에 나오는데 아직은 세부 용도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획지는 이제 획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획지 2하고 획지 3이 이렇게 이제 획지가 세 개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1월 23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2월 24일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저기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정비구역 면적이 대략 4,437제곱미터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왜 늘었냐 보니까 목동역에 인접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일부를 이제 구역 내에 이제 편입을 했고요. 용도지 용도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일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이 194.3제곱미터, 그러니까 일정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는 거는 이제 공원, 뭐 공원으로 쓰는 면적이 이제 좀 더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공공공지 결정조서로인데, 공공공지 체납 행정청 이제 서울시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되고, 공공공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서울시하고 양천구가 협의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면적을 보면은 3,600, 3,7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 나중에 뭐 학교 용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학교로도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뭐 학교로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면적을 비율을 보면 26.1%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11.5%, 공동구가 2.9, 공원이 4.4, 녹지가 1.8, 공공공지가 이제 5.5%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기부 체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실제 손부담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획지 1, 2, 3이 이렇게 있는데, 획지 1하고 2는 이제 아파트를 짓고, 획지 3 아까 목동역 남쪽 편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교육연구시설을 이제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종이기 때문에 이제 획지 1, 2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 300%까지 하고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세대 수는 이제 4,100세대고 여기 4,100세대, 임대는 468세대, 11.41%고요. 분양이 3,632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2,550명. 그래서 일반 분양이 이제 1,082세대 해서 42.4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2,550명이기 때문에 여기 분양 평수를 보게 되면 지금 60 초과 85 이하가 2164세대고 요 분양주택입니다. 85 초과가 이제 800세대예요. 합치면 2964세대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보다 60 초과 85 이하 요 두 개 합친 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요거 디테일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여기 59, 74, 84, 102, 114, 124, 149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84 세대 수가 이제 1622세대, 요거 85 초과 이렇게 다 합치면은 대충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아무거나 제일 작은 평수 21평을 내가 사더라도 전용 84는 이제 무조건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뭐 21평부터 36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8호 초과가 이제 800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36평을 가지고 있으면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32평 전용 8구 같은 경우는 21세대가 있고, 그러면 요거 다 합치면 630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800세대에서 630세대 빼면 170세대가 8호 초과가 남는데, 근데 27평이 1152세대니까 그러면 27평을 내가 가지고 있을 사람 중에 거의 한 10% 정도? 10% 정도만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8호 초과를 7단지에서 8호 초과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2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고, 21평 제일 작은 평수 21평을 가지고 있어도 전용 84는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을 보면은 이제 1632.8제곱미터로 전체 구역 면적의 4.63%, 이게 얼마 안 되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이제 공공보행통로로 10%, 돌봄시설 5%, 열린단지 5%에서 이제 20%다 받았고, 뭐 나머지는 뭐 다른 데랑 뭐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전용 84의 계약 면적을 보니까 보통 수도권 평균이 한 55평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174.44라고 돼 있죠. 그래서 174.44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52.76평, 53평이 안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여기 기타 공용 면적 중에 지하 주차장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그러니까 주차 세대 수가 이제 주차 대수가 7,122대로 계획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가 1.48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보통 저기 다른 단지들 보면 뭐 1.8대, 2.0대 요렇게 돼 있는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목동 그 신시가지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보면. 근데 7단지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조금 아쉽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비례율은 이제 102.16%라고 돼 있어요. 수입은 7조 8,147억이고 지출이 2조 8,037억. 종전자산 총액은 이제 5조 1,633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율은 102.16%고, 그리고 이제 종전자산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전용 5구가 이제 아까 그 분양 평수가 72제곱미터 였잖아요. 22평이라는 거. 걔가 지금 간평가가 16억 4천 정도. 그다음에 전용 53이 15억 3천. 그다음에 아까 제일 많았던 게 요거 전용 74 요거란 말이에요. 전용 66 이게 이제 959세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37평 36평 37평이라 돼 있는 전용 101이 지금 609세대 해서 25억 3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보니까 아파트는 KB 부동산 시세 25년 1월 3일자 KB 시세 1월 3일자 KB 시세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방매 사례, 최근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하되 KB 부동산 시세 평균치에 중점을 두어 각 평형별 보정률 방식을 적용했다. 그래서 전용 53하고 66은 1.75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에 1.75배냐? 그러면 이게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75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용 74랑 89는 이제 1.65배, 전용 101은 1.6배를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 전용 101의 공시가격이 지금 최저 공시가격은 뭐 12억 9,700이고 최고가 이제 15억 9,9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로얄층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 1.6을 곱하니까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25억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면 지금 15억 9,900 곱하기 1.6 이렇게 하니까 25억 5천, 25억 3천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총 수입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수입에는 조합원 분양 수입하고 일반 분양 수입이 있겠죠. 그리고 모든 조합원은 이제 전용 84 이상을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59나 74는 이제 분양 신청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4가 이제 1622세대, 뭐 102, 114 이렇게 쭉 다 조합원들이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대충 평당 5,500만 원 해서 분양가는 19억 5천 정도가 조합원 분양가고, 일반 분양가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84에 한 14개 정도를 일반 분양한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평당 6,200만 원 계산해서 일반 분양가는 21억 6천 정도로 추정을 했다. 그리고 5구가 평당 6,600만 원 해서 16억 2천 정도, 74는 19억 4천 정도 추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용 102 37평 같은 경우는 뭐 126, 124나 뭐 149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양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당가는 이제 5천에서 5,100만 원 정도 추정을 했고, 전용 149 같은 경우는 이제 50평대죠. 지금 전용이 한 45평대니까 한 5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31억 천 정도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추정을 했습니다. 자, 총 사업비를 보게 되면 지금 총 사업비가 이제 2조 8천억 정도 돼요. 근데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되냐면 여기 평당 800만 원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1조 9,395억 이렇게 되고, 기타 사업비가 이제 6,06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공사비의 31.3%다. 그러니까 요거 대비 이제 31.3%한 값이 요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총 사업비의 한 20%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잡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총 사업비의 한 21.6% 정도를 지금 기타 사업비로 이제 추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총 그 기타 사업비가 이 정도 추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이자랑 이주비 대출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개별 부담하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비율이 이제 총 사업비의 뭐 30에서 35%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거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원이 납부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 이제 포함하는 식으로도 이제 사업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여기 이주비 대출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부담하는 걸로 요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업비에 이주비 이자가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주비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는 걸로 대부분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형별 이제 추정 분담금을 보게 되면 지금 제일 작은 평수 이제 전용 53, 59 요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도 전용 84를 분양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용 53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분당 84 신청했을 때 분담금이 한 3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기존에 59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한 2억 7천 정도 분담금을 내고, 기존에 64나 66을 가지고 64를 가지고 있으면 1억 7천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되고, 66을 가지고 있으면 요게 이제 27평 그거잖아요. 66을 가지고 있으면 한 2,300 정도를 이제 환급 받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전용 89랑 이제 전용 101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용 89 같은 경우는 전용 102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6,1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전용 기존에 이제 101 같은 경우는 5,400만 원 정도를 내면 전용 124, 그러니까 40평대죠. 12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전용 101이 가장 큰 전용 149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한 5억 2,700만 원 정도 분담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17억대에 이게 그 53이랑 59가 이제 매물로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자, 앞에 돌아가서 보면 제일 처음에 59가 얘가 지금 17억 8천에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갖고 있으면 전용 84를 분양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17억 8천에 사서 내가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2억 7천이 나의 분담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공사비 증액분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800으로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850에서 한 900만 원 정도는, 그리고 최고 층수가 49층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충당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아까 일반 분양가를 보게 되면 지금 전용 84 같은 경우 6,200, 59 같은 경우 평당 6,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일반 분양가가 결국 다른 구역들보다 좀 높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딴 데들은 일반 분양가 자체가 한 평당 5,500 정도가 돼 있는데 거기보다 이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리는 게 약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 상태로 이제 만약에 관리 처분까지 쭉 진행이 된다면 여기 조합원 분양가를 이제 공사비 증액 올라간 것만큼 조합원 분양가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배제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주비 이자랑 이제 분담금 이자는 이제 지금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재건축 부담금은 당연히 조합원이 이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아까 17억 8천에 내가 그 전용 5구를 매수를 하게 되면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2억 7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17억 8천에 2억 7천이니까 이제 20억 5천이 되고, 그럼 이주비랑 중도금 이자 요게 그 간평가에 뭐 한 60% 나온다고 치면, 그리고 공사 기간은 적어도 지금 2주 철거하고 입주까지 최소한 한 5년은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주비 이자만 해도 거의 한 2억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이 뭐 한 2, 3억 나온다.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억 5천에 이주비 이자 한 2억, 재건축 부담금 한 2, 3억 이렇게 나오면 실매입가는 거의 한 2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